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오늘은요, 13900K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B760M 박격포 맥스 와이파이 모델이에요. 바이오스는 7월 12일자 바이오스로 업데이트를 해놨고, 메모리는 뭐 이번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쓰던 거 그냥 순정 상태로 껴있는 상태인데, 이전에는 지금 이 박격포 보드에서 13600K로 이 언더볼팅 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13600K는 되는데 그 위는 될까 안 될까? 제가 지금 집에 13700K는 지금 안 가지고 있고 13900K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장착해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근데 그냥 13900K가 아니라 K에 지금 쿨러가 PA120SH 화이트 공랭 쿨러예요. 듀얼 타워 공랭 쿨러. 그래도 싱글은 안 될 것 같고 듀얼 타워로 장착했는데 거의 대장급이죠 거의. 이걸로 해봤는데 한번 좀 볼게요. 이게 여기 제가 순정 상태에서 이걸 돌려봤는데 돌리자마자 한 바퀴 돌린 거예요. 한 바퀴 돌리면 101도 치면서 점수는 37,000점 정도, 37,000 초반 정도 나오고 전력이 288 나오는 거는 이제 쿨러를 공랭 쿨러로 선택을 하게 되면 전력이 288로 제한이 돼요. 이 MSI 보드 특성이에요. MSI 보드는 쿨링 종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워터 쿨링을 선택을 하면 전력 제한이 해제가 되고 공랭 타워 선택을 하면 288로 지금 제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플라워형이 있는데 그걸로 선택하면 조금 더 줄어듭니다. 아무튼 그 상태에서 클럭이 보면은 엄청 다운 클럭이 됐어요. 보시다시피 피코가 원래 53배수 아니 55배수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거의 한 500 조금 안 되게 까였고요. 한 400 정도 까였네요. 앞에 숫자가 뭐냐면 요 코어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 중에 가장 낮은 클럭, 가장 높은 클럭을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코어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 코어도 많이 까였어요. 43배수까지 터져야 되는데 이 300 이상 까였습니다. 시네벤치 30분 돌릴 것도 없고요. 이거 어차피 100도 넘어가기 때문에 30분 돌려버리면 한 110도 막 이렇게 나오고 장난 아닐 겁니다. 어차피 리밋이 걸려 있어서 100도 정도 나온 건데 지속적으로 돌리면은 엄청 부하가 걸리면서 점수는 더 까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바퀴만 돌려봤어요. 시네벤치 한 바퀴. 그 다음에 이제 MSI 보드의 마이크로 코드 셀렉션에서 이제 노 언더볼팅 프로텍션 이 옵션을 설정을 해서 오프셋으로 언더볼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MSI 보드만 그걸로 0.1부터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0.1 주니까 온도는 93도 정도로 떨어졌고 한 바퀴 기준이에요. 온도가 떨어지면서 클럭 보세요. 클럭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제 스로틀링이 좀 덜 걸렸어요. 여기 때 스로틀링이 걸려서 클럭이 많이 떨어지다가 여기서 이제 스로틀링이 덜 걸리면서 5300까지 터져주면서 이 코어도 4200까지 터져주면서 점수가 39000점 정도가 나왔어요. 전력은 여전하게 288 이상 쓰기 때문에 288에서 걸린 겁니다. 39000점 정도 양호하죠. 양호하고 근데 이제 한 바퀴 기준이고요. 근데 93도 정도면 요즘 같은 여름 날씨에 30분 돌리면 얘도 100도 칩니다. 점수가 아마 더 떨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0.15V 마찬가지로 온도는 288이 아마 제한이 걸려 있어서 지금 93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93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점수가 좀 더 개선이 됐죠. 왜 개선이 됐냐면 이제 클럭이 또 올라왔습니다. 보시면은 전력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코어 클럭이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5배수와 43배수 거의 근처로 지금 떴어요. 이것까지는 양호해. 더 올려보니까 0.2에서는 프리징 걸리고 0.18에서 에러 나고 17에서 에러 나고 16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16에서 지금 이 CPU는 0.16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 것 같아요. CPU마다 이 적정 수준은 다릅니다. 아무튼 제 CPU는 0.16 정도.
아, 그리고 1390K가 이게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SP가 990대일 거예요. 그렇게 좋은 수율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0.16으로 했을 때 93도 4616점. 그 다음에 여기는 클럭이 이렇게 흔들림 없이 이 정도로 고르게 나왔어요. 그 대신 30분을 한번 돌려봤더니 시네벤치 30분을 돌렸더니 바로 100도, 바로는 아니지만 이제 100도 치면서 결국 스로틀링이 발생을 해서 점수가 까이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로틀링이 100도를 치기 때문에 어찌됐던 실사용에서는 조금 아쉽다. 좀 실사용 레벨에서 쓰긴 조금 아쉬운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온도를 좀 낮춰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소켓 가이드를 꼈어요. 네, 소켓 가이드를 끼고 다시 순정해서 돌려보니 아주 온도는 똑같은데 이때는 제가 이제 그 쿨링 방식을 워터 쿨링으로 선택을 했더니 이렇게 전력을 더 쓰면서 더 원래 이거보다 더 쓸 거예요. 근데 걸렸어요. 온도 제한에 걸렸고 점수가 이 정도 나오면서 클럭은 이거보다는 조금 개선이 됐죠. 이 클럭 개선된 차이 정도가 소켓 가이드의 온도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근데 이제 전력 제한이 풀려서 그런가? 아무튼 전력을 288로 제한이 걸리면 다시 클럭이 다운되면서 점수는 비슷하죠. 점수는 비슷해요. 얘는 전력을 더 먹지만 스로틀링이 걸렸기 때문에 점수가 까여서 클럭이 이건 맥스 클럭 기준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고 아마 클럭이 높게 쳤다가 아마 이렇게 다시 떨어졌을 거예요. 이것도 아마 맥스 클럭 기준으로 제가 산정해서 클럭이 높아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이 두 개가 비슷한 클럭에서 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점수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력을 더 쓰긴 하지만 스로틀링 걸렸고 얘는 이거보단 덜 스로틀링이 걸린 상태에서 얘 점수가 요 정도 나왔다. 사실 소켓 가이드 개선치가 그렇게 별로 두드러지진 않아요. 두드러지진 않아요. 이건 괜히 적어놨네. 이거는 저거 같아요. 이거는 처음에 키자마자 클럭이 펌핑 됐다가 스로틀링 걸리면서 쭈르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최대 클럭 기준으로 적어놨더니 이렇게 된 것 같고 별로 좋은 예시가 아니네. 아무튼 요거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요거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노 UVP로 언더볼팅을 시도를 했어요. 오프셋으로. 일단 0.16에서 해보고 89도 시네벤치 한 바퀴 기준으로 4도가 내려갔어요. 4도. 여기서부터 4도. 전력량은 이제 288까지 안 써도 되는 거야. 클럭이 이제 맥스로 쳤어요. 55배수, 43배수 쳤는데 맥스로 쳤는데 맥스로 칠 때까지 288조차 쓰지 않아도 돼서 282 정도로 돌아가서 그래서 점수가 4만 점이 나왔습니다. 4만 점. 이 온도 89도에 4만 점이면 괜찮은데 근데 역시 이게 수냉 쿨러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수냉 쿨러로 쓰시는 분들은 요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것도 그렇고 수냉 쿨러 쓰시는 경우면 이 온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공냉 쿨러다 보니까 TDP가 부족해요. 288 정도로 커버하기에. 그래서 30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시네벤치 30분을 돌리면 이 쿨러에 전달되는 열이 있잖아요. 그 열이 쿨러라기보다 히트싱크 쿨러에 있는 히트싱크에 전달되는 열이 이제 그 쿨링 팬이 돌아가면서 열이 해소가 꾸준하게 돼줘야 되는데 그 열 해소량보다 CPU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달되고 있는 발열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오래 갈구면 갈굴수록 온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냉 쿨러가 이제 TDP가 부족하다 보니 그게 TDP로 표현을 하는데 듀얼 타워라고 해도 TDP가 부족하다 보니 100도에서 스로틀링이 걸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얘도 실사용에선 애매하다. 순행으론 가능할 것 같지만 실사용에선 애매한 수치가 이렇게 이 두 종류입니다. 이게 순행으론 가능할 것 같지만 순행도 2열 순행 말고요. 2열 순행은 사실 TDP 자체가 공냉타워 대장급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3열 대장급 순행 쓰셔야지 이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이제 커스텀 순행. 어쨌든 혹시나 온도가 낮아졌으니 0.18이 돌아갈까 해서 돌려봤더니 한 바퀴는 돌아요.
이때는 한 바퀴도 안 돌았는데, 이때는 한 바퀴도 돌리자마자 에러 났는데 한 바퀴는 돌았어요. 도네 하고 30분 돌리니까 바로 또 에러 납니다. 확실히 지금 전력량이 161 때랑 181 때랑 보면은 요 정도로 감소를 하잖아요. 이제 클럭이 맥스로 쳤으니까 이제 감소하는 거고, 여기서 감소 안 하는 이유는 아직 클럭을 다 끌어올리지 못했으니, 요 원래 전력을 더 써야 되는데 288에서 얘는 걸린 거고, 여기는 288에서 걸리지 않을 정도로도 맥스 클럭을 띄울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쓴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점수가 이제 조금 소폭 조금 아주 미세하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긴 하고, 어쨌든 얘는 못 쓰는 클럭이고, 요거 정도 순간 부스트로 가능한데 지속적 발열 상황에서는 애매하다. 예. 그래서 13900 이거 안 되나 하고 그렇게 결론을 지으려다가 몇 개 좀 더 해보기로 했어요. 전력 제한을 같이 걸어 봤어요. 왜냐면 전력 제한을 걸면은 온도를 떨어뜨리니까. 전력 제한은 어떻게 걸었냐면, 일단 제가 이제 영상으로 찍을 때 수동 전력 제한 거는 것보다 이제 뭐 어떤 원클릭으로 접근 가능한 기능이 있으면 최대한 그걸 쓰는 게 보시는 분들이 따라하기 좋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력 제한은 이제 쿨링 방법에 따라서 아까 제가 워터 쿨링 혹은 공냉 쿨링, 그다음 플라워형 이렇게 뭐 고르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MSI가 그 중에 그 가장 첫 번째 거, 아마 플라워형 이렇게 장착한, 플라워형 맞나? 싱글타운과 플라워형인가 그럴 거예요. 그거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이오스에서 그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걸 선택했더니 전력이 제한이 걸렸어요. 전력이 더 떨어졌습니다. 이거보다. 근데 이제 과관이죠. 순정 상태로 돌렸더니 클럭이 이제 4800대로 터지면서, 이 코어도 3700대로 터지면서 시네벤치 점수가 35000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온도는 86으로 떨어졌지만 이때는 순정에서 100이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정에 요걸로 할게요. 순정에서 100인데 여기서 전력 제한을 253으로 주니까 온도는 그래도 86까지 떨어졌다. 그치만 성능이 너무 많이 까였죠. 그러면 여기서 뭐를 적용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노 UVP 언더볼팅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적용하는 게, 오프셋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AMD에서 보면 커브 옵티마이저랑 지금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커브 옵티마이저는 이제 코어별로 거는 거지만 얘는 올 코어로 거는 거, 그런 느낌. 그래서 마이너스 여전히 1.6으로 이렇게 세팅했을 때 요렇게 돌고, 1.8로 한번 해봤는데 얘도 이거 한 바퀴 돌긴 돌았는데 30분 에러 나길래 그냥 여러가지 몇 개 더 테스트했어요. 요 위로 몇 개 더 테스트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안 적었거든요. 이제 유의미한 값이 얘를 넘지 못해서, 그래서 얘가 지금 이 상태에서 가장 유의미한 값이고, 마이너스 1.6 이 이상을 더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든 간에 제 CPU 수율에서는 이거보다 더 낮은 전압을 넣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전압을 넣었더니 온도, 지금 전압이 244로 떨어지면서 84도 정도 나오고, 시네벤치 점수는 조금 아쉽죠. 지금 전력량을 조금 높여주면 좋겠지만, 왜냐면 얘는 53배수 밖에 안 터졌고 얘는 42배수 밖에 안 터졌어요.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맥스 클럭을 못 만들었어. 맥스 클럭을 못 만들었지만, 그치만 이게 왜 유의미하냐면, 시네벤치 30분을 돌렸더니 100도가 안 나왔습니다. 드디어 100도 안 나는 걸 찾았어. 90도에서 더 안 올라갔어요. 상온은 한 28도에서 30도 사이고요. 28도 정도에서 28, 29도 정도에서 돌렸고요. 90도가 유지가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00도가 안 치는 세팅이 나왔어요. 이거보다 더 낮추거나 그렇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전력 제한을 조금 더 풀어주면 클럭이 더 펌핑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또 온도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딱 전력 제한을 그냥 원클릭으로 할 수 있는 이 옵션을 써서 내가 쓸 수 있는 언더볼팅 오프셋의 가장 적절한 값을 반영을 했더니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도 스로틀링이 발생을 하긴 했어요.
90도로 유지가 됐는데 한번 보실게요. 자, 30분 돌린 겁니다. 30분 돌린 거에 최대 90도 이상 올라가지 않았어요. 온도가 이 정도로 나왔고요. 온도가 이 정도 나왔고, 전력 소모량은 이 정도, 조금 244에서 조금 더 올라갔어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전력을 더 끌어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코어 전력 소비량은 250 정도, 250 정도 소비를 했고,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클럭이 까이다 보니까 이제 온도가 높아질수록 스로틀링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39,000점대가 나왔는데, 자, 이거 30분 돌린 거예요. 38,000 조금 안 되게 나왔어요. 한 38,000대 정도 나와줬으면 좋았겠지만, 근데 37842포인트 정도 나왔고, 그리고 이 값이 사실 37,000이면은 그냥 순정으로 돌렸을 때도 37,000점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때 온도는 101도죠. 한 바퀴 돌렸을 때. 그 다음 30분 돌리면은 이건 스로틀링 엄청나게 걸릴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30분 기준으로 90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실사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순정 상태 정도의 성능이, 물론 이제 스로틀링 난 성능이지만 이제 이 정도 성능을 유지하면서 이제 30분이 돌았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30분 지금 마이너스 0.16이고 90도 점수가 37842, 250 정도 돌았고요. 클럭은 어차피 스로틀링이 조금 거의 이 정도, 5301 4191 이 정도로 돌았습니다. 이렇게 접고 한번 끄고, 제가 한 바퀴만 돌려 보여드릴게요. 한 바퀴만. 이거 초기하고 돌렸어야 되는데. 클럭은 이 정도로 조금 요 정도로 돌고, 전력 소비량이 240밖에 안 쓰네요. 근데 온도 보세요. 네. 점수는 38,000 정도. 이거 초기하고 다시 돌려볼게요. 이거 최대값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딱 부하를 주면은 쿨러가 이 전력 소비량이 이제 이 TDP 따라서, 제가 쓰는 쿨러가 한 250 정도는 감당을 해주는 것 같지만 280은 좀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TDP가 좀 높은 쿨러를 쓰면은 280 정도도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수냉 쿨러를 쓰게 되면 노 UVP를 썼을 때 제가 볼 때 온도 유지 가능하면서 아까 보셨다시피 39,000 정도, 38,000에서 9,000 정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공랭 쿨러 쓰는 경우면 이 정도 전력 제한까지 살짝 가미해가지고 이 TDP 자체를 낮춘 겁니다. TDP를 이제 공랭 쿨러가 커버 가능한 전력량으로 맞춰서 해줬더니 유지가 됐습니다. 온도가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실사 가능 레벨이라고 봐요. 한 바퀴 돌렸을 때 85도 정도지만 30분 돌려도 이 TDP가 전력 소모량이 이제 공랭 쿨러가 커버 가능한 전력 정도를 쓰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온도가 크게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능은 한 뭐 200점, 300점 정도 까일 수는 있지만 양호하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따지고 돌면은 순정 상태에서 그냥 돌렸을 때보다 순정으로 돌리면 한 바퀴 돌렸을 때 100도 친 것도 스로틀링이 걸려서 쳤기 때문에 그게 온도 제한이 없었으면은 더 높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능을 적용했을 때 못해도 20도 이상 온도를 까지 않았나, 20도에서 25도, 30도 정도 온도를 까지 않았나 싶은 그런 세팅입니다. 그래서 1390K를 만약에 내가 공랭으로 쓴다 그러면 이 정도 세팅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단점. 이거 13990K만 해당돼요.
13900K가 이게 올코어로 돌리면 원래 기본 스펙이 물론 스로틀링 걸릴 수 있지만 P코어 P55, 그 다음에 E코어가 43, 그 다음에 캐시가 링이라고 할게요. 캐시 R이 이게 보통 45배수로 유지를 하는데, 근데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변 캐시 45에서 50 정도로 가변이고요. 그 다음 P코어도 이게 두 개 코어에 한해서 58배수로 돌거든요. 두 개 코어가 58로 돈다는 게 아니라 코어를 단 두 개 이내로 쓰는 경우에 한해서 58배수로 돌아요. 그게 인텔의 터보 벨로시티 부스트 기능인데, 코어 개수가 딱 두 개까지만 쓰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OS가 백그라운드 도는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코어가 두 개일 때만인데,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근데 이게 게이밍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싱글 코어 성능 자체가 58배수로 돌아가면 많이 높아져요. 싱글 코어 뻥튀기 하기 위한 인텔의 꼼수인데, 근데 이게 원래 어떤 원리냐면 이 올코어 55배수 돌릴 정도의 전력량을 만약에 두 개만 쓰는 경우면 두 개 코어에 몰아주면 58배수까지 돌아간다는 거예요. 두 개에 몰아주는 겁니다. 그게 터보 벨로시티 부스트라는 기능인데, 이게 13900KS는 60, 이 터보 TBB가 60배수로 돼 있고, 근데 이게 어떠냐면은 이게 지금 조금 1390K에 대해서 오프셋 방식의 언더볼팅에 방해를 해요. 얘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캐시 50배수로 튀는 거. 올코어 부스트를 줬을 때 로드가 많이 걸린 상태에서는 P코어가 55배수 이하로 떨어지고 링배수도 당연히 50배수 안 터지고 45배수로 유지됩니다. 그 부하가 많게 되면 전력 소비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모든 코어가 나눠서 가져가게 되면 높은 클럭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게 오프셋을 주게 되면은 이 58배수가 이제 팩토리에서 안정적으로 세팅을 해준 겁니다. 58배수 동작할 거라고. 근데 이제 팩토리에서 정해진 그 전력 로드 라인이 있는데, 이 오프셋 방식으로 언더볼팅을 하면 어떤 로드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이 오프셋 방식을 적용하면 얘를 그 오프셋만큼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올코어로 돌리면은 요 정도에서 55배수가 돈다. 그 58배수로 돌리려면은 전력량이 요 정도는 필요한데, 이게 올코어로 돌리면은 요 정도 전력량으로 충분한데 58배수로 돌리려면 요게까지 필요해요. 전력이 더 필요하겠죠. 근데 원래는 코어 두 개만 쓰기 때문에 여기로 이렇게 몰아줘서 이게 되던 건데, 이거를 이제 오프셋으로 끌어내리면 어떻게 55배수 터트리는 전력량을 맞추더라도 이 58배수 터지는 전력량까지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진을 더 줘야 되는. 근데 이게 Z보드에서는 그거를 수동으로 조정하면 되거든요. 이 TBB 클럭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Z보드에서는. 근데 TBB도 그렇고 캐시도 그렇고 이 B보드로 오게 되면은 이게 커스텀하기 힘든 거야. 근데 다행히도 뭐냐면은 이 B보드가 오버클럭은 안 되지만 그 클럭을 낮출 수는 있어요. 클럭은 낮추는 건 가능해요, 수동으로. 근데 이제 TBB만을 이제 코어 두 개, 이 58배수 요것만 낮출 수는 없어요. 다 낮춰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세팅하냐면 그냥 55배수로 세팅해 버립니다. 수동으로 P코어 55배수를 주면은, P코어 55배수를 주면은 그러면 이 TBB가 안 터져요. 네, TBB가 안 터집니다. 그래서 58배수 뻥튀기 하지 말고, 58배수 자꾸 뻥튀기 되니까 이게 돌다가 죽잖아. 그래서 돌다 자꾸 에러 나고 하니까, 그러면 너 돌지 마 하고 55배수로 딱 정해버린 겁니다. 넌 최대가 55만 써. 최대 55만 써. 이렇게. 그 다음에 캐시도 마찬가지. 캐시도 이 캐시 때문에 전력
그 언더볼팅 잘 안 되는 경우 많거든요. 이 캐시도 이게 50배수 뻥튀기 하려면 이 50배수에서도 전력 전압량이 꼭 많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링도 45배수로 고정시켜 버렸어요. 어차피 부하주면 올코어에서 45배수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P55 하는 김에 이 코어도 43배수, 링 배수 45배수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언더볼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좀 더 디테일한 세팅을 해야 되는데 Z보드에선 가능하지만 B보드에선 힘들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지금 한 거예요. 0. 그래서 한 개 마이너스 0.16V 제시프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게 단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싱글 성능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코어를 적게 쓰는 게이밍에서 게이밍 성능에서 조금 Z보드로 이 58배수 TBB를 쓰는 것보다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게이밍 성능에서 58배수가 아니라 이제 55배수로. 근데 사실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여기 싱글 성능이라 해봐야 코어 2개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냥 시네벤치 싱글 코어 돌리면 점수 차이는 날 수 있어요. 점수 차이는 날 수 있지만 뭐 게임을 돌린다거나 할 때 이 2개 코어만 쓰는 경우가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그 OS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만 한두 개가 아니고 OS도 돌려야 되고 코어가 OS 돌리고 게임 OS에 하나 게임 하나 할당만 돼도 2개인데 거기서 하나라도 더 쓰면은 58배수로 안 터져요. 그러니까 이 58이라는 숫자가 순간순간 터지면서 이제 성능을 끌어올리는 건데 근데 그 정도를 포기하고 그냥 50으로 맞춰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모르겠어. 이게 사실 굳이 내가 이 TBB 58배수를 터트리겠다고 Z보로 가는 수고로움을 감당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격 차이가 용서를 해주니까요. B보드가. 그러니까 저렴하게 맞추시는 분들은 이 TBB 58배수 터지는 거 그렇게 크게 영향 없을 거라고 전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해본 건 아니고요. 58배수 안 터진다고 57, 56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니라 58 안 터지면 이제 코어가 2개에서 3개로 바뀌는 순간 50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코어 2개만 쓰는 그 순간순간 그 이 컴퓨터가 동작하는 시간은 우리 현실 세계로 따지면 엄청 찰나의 순간까지도 다 계산되는 거거든요. 그 찰나의 순간에 코어 2개만 쓰는 시점에 갑자기 58로 클럭이 푹 튀는 거예요. 튀다가 거기에 하나라도 더 코어를 더 쓰는 상황이 오면 갑자기 50으로 푹 떨어지고 중간은 없습니다. 57, 56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실제 게임을 하게 될 때 이런 벤치마크 돌리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게이밍이나 이런 거 별로 차이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면 충분히 실사용 가능한 레벨의 세팅이다. 그럼 이게 시사하는 게 뭐냐면 사실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냥 언더볼팅만 해서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소켓 가이드도 썼고 소켓 가이드 안 쓰면 여기서 또 온도가 더 오르겠죠. 90도 유지했지만 만약에 소켓 가이드 안 쓰면 94도 그 정도로 유지될 수 있어요. 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압량이 좀 더 높아질 거거든요. 소켓 가이드를 안 쓰면 온도가 조금 더 높아지면서 높아지는 만큼 전력을 좀 더 끌어쓰고 그게 만약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쿨러의 허용량을 넘어가면 그럼 온도가 좀 더 그런 올라가는 그런 악영향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전력량을 내 쿨러의 TDP에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작업은 공교롭게 제가 한 세팅이 제 쿨러가 이 정도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만약에 제 거보다 성능이 좀 안 좋은 걸 쓰셔 그러면 더 까야 돼요. 더 까인 만큼 점수 더 까일 거고 그치만 어쨌든 뭐 그렇게 성능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는다. 그 AMD의 78X3D 같은 경우 비슷한 거예요. 커브 옵티마이저 넣으면 온도는 그대로인데 점수가 점점 쑥쑥 오르죠. 그게 클럭이 개선돼서 그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1390K가 이 정도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언급하는 것도 있지만 더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제가 해보진 않을 거예요.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서 13700K 안 될 것 같아요. 13700K는 터보 그
별로 그 뭐냐 TBB가 적용이 돼도 그게 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 13900처럼 3배수나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13700K면 이렇게 수동 세팅을 하지 않아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13700K면 전력 소비량도 2코어 개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전체 전력 소비량도 낮을 거예요. 제 생각에 13700K 공랭 쿨러로 가능합니다. 해보진 않을 거예요. 너무 뻔하게 될 것 같아서. 어디서? MSI 노 UBP 세팅에서 해보진 않을 건데 될 겁니다. 13700K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될 것 같잖아요. 이것도 되는데 저는 그래서 안 해볼 겁니다. 해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 이제 이 메인보드 다시 떼고 AMD 설치할 거라서 AMD 최근에 바이오스 나와가지고 빨리 달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인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컴퓨터 한 대는 또 인텔이에요. 지금 인텔만 2대 쓰다가 한 대 빼고 AMD로 바꾸겠다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결론 내리자면 1390K는 세팅이 조금 빡셌지만 어쨌든 실사용 가능 레벨이 들어왔다. 어떻게 뭐 작업이나 게이밍 성능 그 같이 챙기는, 물론 최대 58배수는 챙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55, 이게 싱글만 돌리면 55배수 터질 거예요. 지금 보시면 클럭이 좀 다운되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전력 제한이 걸려서 그렇고, 게이밍 할 때 이럴 때는 55배수까지 터질 겁니다. 예, 55배수까지 터질 거예요. 그래서 멀티 성능이나 게임 성능까지 같이 챙기려고 노력한 세팅의 1300K가 이 정도로 사용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13700K는 그냥 가능할 거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 MSI의 언더볼팅 기능이 굉장히 파워풀한, 어떻게 보면 AMD의 커브 옵티마이저 X3D 오버클럭킹이 안 되는 X3D CPU의 커브 옵티마이저를 거는 것만큼 파워풀한 기능이에요. 이 기능을 MSI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조사도 빨리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그 B보드가 사실 오버클럭이 안 되는 보드지 언더볼팅은 그래도 되긴 하잖아요. 성능이 하락이 발생을 해서 그렇지. 오버클럭 안 하겠다고 그 성능 하락만 안 되게끔 해달라고 하는 기능이 이거예요. 노 UVP. 모르겠어요. 제조사들이 이거를 어떻게 볼진 모르겠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고 이것도 일종의 오버클럭으로 본다면은 B보드에서 사실 막는 게 맞고 MSI가 그냥 이례적으로 해주는 경우인데, 근데 MSI가 이미 해준 지 오래잖아. 지금 이것도 좀 지났단 말이죠. 이 기능 나온지. 그러면 다른 제조사들도 팔라면 해야죠. 제 생각에 이 기능이 14세대 나오기 전엔 돼야 됩니다. 그래야 B보드 팔려요. 안 그러면 MSI 것만 추천할 거야. 저도 지금 B보드가 물론 이제 13500, 13400 이런 하급 라인 쓰는 분들은 문제가 안 돼요. K 모델 이상, 13600 이상 모델 쓰시는 분들은 공랭 쿨러를 쓰려면 B보드 조합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근데 거기에 하나의 돌파구로 나온 게 이 MSI 보드에 노 UVP로 언더볼팅을 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조사도 해주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누가 B보드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무조건 MSI. 저 MSI 돈 받거나 광고해주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저도 다 내돈내산이에요. 제 돈으로 다 산 거고 제 돈으로 테스트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조사들도 빠른 도입 바랍니다. 혹시 담당자들이 이거 보시면, 기가바이트는 얘기해놨어요. 기가바이트는 언제 해줄지 모르겠는데, 야 니네 이거 해달라고, 이거 엄청 MSI 하고 있다고 잘 된다고. 예, 기가바이트 쪽은 얘기해놨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언제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14세대 이전에는 반영이 가능하게끔 노력해달라고 얘기해놨어요. 물론 13세대 유저들을 위해서는 더 빨리 반영이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MSI 보드의 이런 B보드 언더볼팅 테스트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상은 별로. 그리고 사실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하나 제가 꼭 영상 마지막에 자꾸 말할 게 자꾸 생각나는 바람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언더볼팅 안정화 구간 잡는 게 생각보다 쉬워요. 이 오프셋 방식이 일반적으로 언더볼팅 하는 그런 클럭 넣고 전압 넣어가지고 전압 낮추는 과정 그런 것보다 오프셋 방식이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냥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방법만 잘 알면 돼요. 시네벤치 돌리고 시네벤치 안 돌아가면 30분 기준으로 30분씩 1시간 정도 돌려보세요. 안 돌아가면 전압 조금만 더 올리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잘 안 된다 싶으면 뭐가 범인일 수 있다? 요런 거 튀는 클럭이 범인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쉽게 가고 싶다 그러면 P코어, E코어, 링버스를 표준 스펙으로 그냥 때려 박으세요. 수동으로. 그래서 이 정도 설명하고 바이오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이오스 한번 보여드리고 와야지. 세팅은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쓰는 쿨러의 TDP 그 단화해 보면 나오는데 사실 그거 좀 신뢰할 만하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 어쨌든 내가 쓰는 쿨러의 TDP를 확인해서 그 TDP에 적혀 있는 그 수치 이하의 전력 공급을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보시면은 한번 구경할게요. 어떻게 했나? 55배수 수동으로 입력했어요. P에. 그 다음 2코어에 43배수 수동으로 입력했고 캐시배수 고정을 위해서 여기에 45배수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언더볼팅을 위해서 마이크로코드 셀렉션을 UVP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게 이게 CPU 쿨러 튜닝이라 그래서 워터 쿨링인 경우에 전력 제한이 4096 거의 풀린 거라 보면 돼요. 4096은 맥시멈으로 풀린 거고 그 다음 타워 에어 쿨러로 선택하게 되면 얘는 288까지 풀려요. 전력 제한이. 근데 지금 공랭 쿨러 쓰는 경우면 288도 조금 빠듯합니다. 지금 이 공랭 쿨러가 듀얼 타워가 높은 게 아마 270도 있긴 있을 거예요. 아마 300짜리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 농협 대형 쿨러 있잖아요. 농협이나 뭐 아싸신 그 140짜리 사이즈 팬 쿨링 팬 쓰는 그런 대형 쿨러는 제가 보기에 300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일단 요새 많이들 쓰시는 그 성능에서 요새 좀 압도적으로 싸게 잘 나오는 모델들은 제가 알기로 TDP가 한 150 정도 돼요. 140, 150. 그래서 140, 150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요거를 골랐습니다. 박시드 쿨러라고 해서 이거 기쿨 얘기하는 거네. 기쿨. 플라워 형태가 아니라 그냥 기쿨이었구나. 기쿨이 어떻게 253을 감당을 해. 근데 아무튼 250 이걸로 하면은 자동으로 전력 제한이 253으로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난 더 낮추고 싶다 그러면 전력 제한을 걸면 되고. 전력 제한 거는 거 어디 있지? 어드밴스 CPU 컨피그레이션에 들어가면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끄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터보 벨로시드 맥스 이게 터보 부스트 벨로시드 TBV 그게 요거거든요. 요 옵션. 근데 어쨌든 그냥 수동으로 55배수 때려 박아도 되기 때문에 라이트로드는 걸지 않았어요. 라이트로드는 이것도 일종의 전력 제한이랑 거의 비슷한 거라서 라이트로드는 그냥 오토로 썼고요. 전력 제한 옵션 없네. 어쩔 수 없겠네. 그러면은 왜 없지? 이상하네. 요거다. 요걸 바꾸면 돼요. 요거랑 두 개. 롱 듀레이션 파워 리밋이랑 숏 듀레이션 파워 리밋 이 두 개를 내가 원하는 수치를 넣으면 돼요. 지금은 제가 그 박시드 쿨러 세팅이라서 253W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표시가 돼 있잖아요. 253. 내가 만약에 좀 쿨러 낮은 거 쓴다. 230 정도 쓴다. 그럼 230 넣고 그럼 전력이 230 정도로 맞춰진 상태에서 내가 그 내 CPU가 감당 가능한 언더볼팅 최소 값을 넣고 돌렸을 때 그게 내 이 CPU가 쓸 수 있는 최고의 성능이자 최고의 최적의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너무 낮으면 그냥 못 쓴다고 봐야지. 그 쿨러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아니면 13900K는 무리니까 13700으로 낮추든가. 그쵸? 그 쿨러에서 쓸 수 있는 최대 성능이 딱 이겁니다.
쿨러 TDP 맞추고, 쿨러에 대한 TDP 맞추고 UVP 세팅해가지고 여기서 언더볼팅을 거는 거예요. 오프셋 모드, 여기서 오프셋 모드 마이너스 바이 CPU, 그 다음에 여기서 볼티지 오프셋을 내 CPU에 맞는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보통 0.1V부터 시작하면서 점점점 내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0.1에서 0.18 사이에 아마 안정화가 될 겁니다. 예, 0.1에서 0.18, 뭐 맥시멈 0.2 정도 잡으면 돼요. 0.2 이하로 잘 안 내려가고요. 너무 무리하면 부팅이 안 돼요. 부팅이 되더라도 시네벤치 돌려보시고, 돌다가 죽기도 하거든요.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돌려보시고, 이 두 가지 세팅을 하면 전력 제한과 그 오프셋 세팅을 하면 내가 사용하는 쿨러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성능이 나와요. 물론 그거보다 더 뽑아내는 성능이 Z보드에서 가능하겠죠. Z보드는 이래저래 커스텀이 가능하니까. 근데 아무튼 B보드로는 이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B보드에서는 이게 최선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세팅해 보시고요. 내 지금까지 이제 B보드에 사실 139000 정도 쓰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까지 뭐 온도로 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런 분들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AMD의 커브 옵티마이저를 처음 경험했을 때만큼의 그런 엄청 파워풀한 느낌이 납니다.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AMD 설치하러 가야겠네요. AMD 설치하고 너무 늦지 않으면 12시 전에 설치랑 뭐 대충 기본적인 세팅 끝나면은 아마 스트리밍을 킬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